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뢰를 받고 뭘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일단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는 제가 사업을 했던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양은 많은데 가능한 한 줄여서 설명을 드리고, 뒤에는 카이트 재단이 뭘 하고 있고 또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1시간? 예, 알겠습니다. 뭐 창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창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창업이라는 생태계에 뭐 이렇게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창업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종을 생태계 안에 심어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업은 그래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당연히 이제 단체를 만드는 일이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종잣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엔 사람하고 정확하게 포지션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그래서 이 모두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잘 담아놓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학교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제품 개발자인지 내가 기업가인지를 헷갈리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건지 이런 사람이 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삼성에서 LG에서 성공을 하면 뭐 사장이 돼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겠지만, 내가 기업가가 돼서 꿈을 완성을 하고 나면 이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쉐이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이 더 매력적인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공학자가 되면 이런 상은 받겠지만 돈은 딴 사람이 벌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을 보건 사람을 보건 똑같다는 겁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가. 이 기업은 다른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무슨 핵심 역량이 이 사람을 차별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 기업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 기업으로 성공할 건지 못할 건지를 결정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툭 튀는 사람을 잘 골라내시면 좋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보이는 경쟁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정말 좋은 업체로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조금 성공하면 굉장히 오만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굉장히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진 것에 오만하지 말고 가지지 않은 걸로 절망하지는 마라. 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처럼 그 아이디어의 꿈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스타트업들은 결코 다윗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삼지창 이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남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3개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전략을 정말 잘 짜든지, 특허가 기가 막힌 게 가지고 있든지, 또 비즈니스 모델이 기가 막히든지, 사람을 얘는 정말 내가 꼭 잡고 싶다 하는 애가 그 창업팀에 있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큰 골리앗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변화에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다윗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디가 괴로운지를, 괴롭히는 거는 누가 쉬우냐 하면 작은 사람이 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M&A 제일 잘하는 쉬운 방법,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바로, 제가 2개의 M&A를 했는데,
M&A 하면서 제일 쉬운 방법은 큰 기업을 최대한 괴롭혀라. 그러면 알아서 돈 들고 와요. 그러면 그냥 팔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어디서 오냐면 세상의 변화에서 오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옛날의 전화와 요즘의 전화 뭐 기가 막히게 다르고 TV도 이렇게 계속 변하고 요새 또 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진공관 때문에 이렇게 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가 플랫해졌다가 커졌다가 툭 튀어나오는 3D로 나왔다가 양방향 갔다가 다시 휘면 좋다고 요즘에 선전하죠. 이쪽은 밖으로 볼록하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안으로 볼록하게. 그래서 달라지긴 했지만 뭔가 돌고 도는 느낌도 들고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여기다 어떤 컨텐츠를 심느냐에 있는 거죠. 감각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가수고 요즘에 이런 사람 나오면 가는 고객층이 다양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와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굉장히 싱귤러하게 어느 날 갑자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피처폰에서 바뀔 때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는 피처폰이 대세니까 스마트폰 안 해도 돼 라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이 꼴짝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데가 LG인 거 아세요? 아시죠? 예. 선점해놓고도 그런 뻘짓을 한 겁니다. 제가 사업했던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이제 저 스스로의 퀘스처네어고요. 내가 왜 이 아이템을 해야 되고 이 아이템은 왜 가치가 있고 이 두 개가 같은 말 같은데 다른 거는요. 내가 이 아이템으로 망한다면 왜 망할까?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고객이고 고객들은 계속 바뀌니까 향후 5년 후에 또 2, 3년 후에 지금의 고객 말고 2, 3년 후에 미래의 고객은 어떻게 변해서 내 가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의 협력의 파트너고 이 시장은 도대체 왜 형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이 일의 본질은 뭐고 이 본질 자체도 시간에 따라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잘 아시는데 제가 이제 그 1인 창조기업에 얘기할 때마다 늘 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지금 발명가, 사업가, 기술자가 모두 한 사람이잖아요. 이러면 사실 망하죠. 왜? 하나라도 삼지창처럼 하나라도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다 잘하려고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 시간 손해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세상에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으로 구글이 만들어질까? 저는 절대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릭 슈미트라는 사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미친 사람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구글은 없었을 거다. 제가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G1이라는 모회사를 만들고 자회사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홀딩스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하고 인큐베이션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띄어서 자회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회사를 졸지에 3개를 만들었고 첫 번째 IR을 했던 제 장표고 왜 홀딩스를 만드냐. 그래서 뭐 기업의 정체성,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취감, 아이템별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외부하고 오픈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외부 아이디어도 집어넣어서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뭐 예상하시겠지만 모르던 애가 3개의 회사를 만들 테니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하죠. 여기 하실 분 없죠. 그죠? 예.
세 개는 어렵다. 하나라도 좀 제발 잘해라. 뭐 이런 피드백을 받고 야 망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기술 중에 하나를 팔자. 근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게 제가 토너 업계에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좀 있어서요. 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정밀화학하고 저를 찾아와서 기술을 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삼성 CLP의 토너가 원천 기술이 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팔고 났더니 이제 제일모직이 이때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모직도 와서 그 우리도 사겠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 뭐 돈 준다고 다 팔면 좀 상도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LG화학은 뒷북을 쳐서 못 받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억의 첫 번째 기술을 매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M&A 했던 게 아니고 기술을 매각을 해서요. 그 G1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다 편입을 시키고 종잣돈이 생겼죠. 새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회사가 바이오제닉스. 그래서 바이오제닉스는 처음에 만들고 이제 돈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고객도 있었어요.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고객도 있었고 또 LG 생활건강이라는 고객도 있었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한국에서 플레이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미국에 가서 로슈나 그 다음에 론자나 이런 세계적인 화학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할 테니 나한테 30억을 투자하면 너네가 10년 안에 10배 이상을 가져갈 거다. 그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된 게 이제 저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 기술 검증 다 했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바이오제닉스 이름으로 제품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니네 걸 다 검증을 한 다음에 너네 M&A 하겠다. 이 제안에 하실 분 아무도 없으신데 안 하실 분. 아 예. 그래서 저도 저쪽에 계신 선생님처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자체로 기술 검증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BB크림, CC크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CC크림의 원천 아이디어가 이거고요. 개발자가 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요즘에 잘 팔고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2차 전지 기술은 뒤에 나오는 이제 전자종이 기술 때문에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서스 파이버, 스테인레스 파이버인데 머리카락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면 기존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이렇게 이제 커런트 컬렉터라는 전류를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이트가 전자가 멀리 가면 멀리 가다가 지쳐서 죽어요. 그래서 안 죽게 만드는 방법만 있으면 이 전극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합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비싸지는 거고 이걸 2배로 두껍게 하면 전지 가격이 한 30-40%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도 줄고 다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머리카락을 여기다 심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을 심으면 전자가 요거 따라서 여기까지 안 죽고 잘 가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전지의 코스트를 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이제 이런 데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회사에 이 기술을 판 이유는 뒤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동시에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회사에 요때 기술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쭉 올라가서 15,000원, 1,500원 하던 게 2만원까지 쭉 잘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로는 첫 번째 판 회사고, 실제로는 거의 한 3달 간격으로 두 번째 판 회사의 얘기고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회사를 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자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예. 그 전자종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미국이고요. 미국의 이잉크라는 회사입니다. 이잉크 회사의 특허를 아무도 못 풀었어요. 왜 못 풀었냐면 이 캡슐이 원천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차지를 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얹으면 플러스는 당겨지고 마이너스 멀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 거는 글자, 하얀 거 종이 이렇게 보는 게 이잉크 디스플레이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 위에 칼라 얹어도 칼라가 나오고요. 뭐 다시 쓸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전원을 꺼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책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거보다 이런 시큐리티 프린팅을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장품 병에다가 그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으면 온오프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으면 아무도 카피를 못 하잖아요. 왜 설화수였냐면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설화수가 팔고 싶은 1년의 매출액이 2조였어요. 지금 2조 넘는데 이 당시에 2조였는데 1조 5천억을 팔았고요. 중국의 짝퉁이 6천억이 팔렸어요. 또 합치면 2조 1천억이잖아요. 근데 짝퉁은 원래 50% 가격에 팔잖아요. 잘하면 이게 3조 장단이 되는. 그러면 RFID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걸 달아서 2만 개를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풀어보면 짝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죠? 근데 안 나왔어요. 왜? 이게 LCD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색감이. 그러니까 LCD로 카피를 해도 금방 걸리고 또 하나는 LCD 전원 소모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 론칭하면 한 달 만에 다 꺼지거든요. 근데 얘는 전력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만질 때만 껌뻑하게 디자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놔둬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하자. 처음에 저희 만들었을 때 기판은 이 밖에 있는 거고요. 나중에 개발 다 끝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새끼 손톱의 4분의 1 사이즈의 그 반도체 칩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구동 회로를.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기면하고요. 이게 저희가 만든 기면하고 어느 게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화 그릴 수 있고 글자 안 깨지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칼라되고 이렇게 휘어지고 요즘에 나오는 컨셉들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객행위도 가끔 전시회에서 하고 그러면 팔리더라는 겁니다. 기술 사업화에서 중요한 거는 기술의 가치죠. 얼마에 살 거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술의 가치 500억, 1000억, 2000억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술의 가치 언제 정해지냐 하면요. 매각의 가치는 첫 만남에서 정해집니다. 그 느낌으로 딱 알아요. 얼마면 이게 딜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완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자, 만드는 메이커하고 바이어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하고 상호작용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제일 중요하고 운칠기상, 운이 있어야 됩니다. ILM은 원래 이런 토너를 만들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삼성전자에 판 이런 토너를 만들었고 옥기라는 회사는 잘 모르실 텐데 일본의 세 번째 프린터 메이커고요. 제록스 아시죠? 휴렛패커드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토너가 이런 회사에 그 받아들여졌고 같이 공장을 짓자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2008년에 아시죠? 금융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종이는 환경 파괴범이 돼서 종이 쓰는 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때려 죽일 놈이 돼 있었고 실제로 요거는 한솔 제지에서 저한테 준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종이가 없어진다. 페이퍼리스 소사이어티가 생긴다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TV가 출연하면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된 기술이잖아요. 종이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로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심각하다.
업을 바꾸자. 거기다가 이제 엘고가 불을 붙였잖아요. 그죠? 나무 베면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런 걸 들고 나왔죠. 이게 이제 저희랑 경쟁하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하고 유럽에 가서 열심히 저희 기술을 발표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머크에서 너네 기술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전화를 해서 너네 기술을 사겠다. 이게 시장이 다르게 형성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회사가 오고 나면 당연히 오는 회사 있죠. LG 삼성. 요거는 그 머크가 저한테 보냈던 퀘스처네어의 일부입니다. 보면 테크놀로지하고 IP를 기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이 어떻게 되고 이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하고 프로덕션 퍼실리티 어떻게 꾸밀 거고, 이게 뒤에 한 150번 가면 이게 지금 세 번째까지 있는데 번호가 150번까지 있거든요. 150번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노조를 어떻게 대응할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답을 쭉 다 달고 나면 이 업에 사람들의 관심은 뭐다가 탁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을 다 달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 팔았던 기술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그죠? 실제로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 이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은 350억이었고 아까 그 2차 전지도 대략 150억 BW예요. 그러니까 워런트가 있어서 아시지만 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오렌지 파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오렌지 파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학위를 2차 전지로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지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상한 데를 돌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탕하고, 원래 배터리를 오래 하시던 분들을 제가 칠고초려 해가지고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 소재, 설계, 공정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양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 가치 150억, 이거는 제가 회사 처음 IR 처음 할 때의 가치입니다. 현재는 한 260억에서 300억 사이에 지금 이제 시리즈 A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IP, 뭐 전지 기술 이전 경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M&A도 경험해 봤고, 그리고 우리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이런 가치를 딜리버 할 거고, 우리는 라이센스 하는 시장, M&A 하는 시장으로 이 회사를 디자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제 시장은 매년 한 20% 성장하는 재밌는 시장이고, EV, ESS, 요새 테슬라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 2년 전이었는데요. EV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EV, ESS 시장은 열린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기차가 상용화되려면 이 용량이 3배, 가격이 3분의 1 되는, 그래서 그 커스토머한테 적어도 20% 현재 배터리 가격의 20% 수준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전기차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게 이제 설퍼라는 폐기물을 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레고처럼 조립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엑셀을 쫙 밟으면은 에너지를 확 뽑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냐면 열이 나죠. 그러니까 열이 요 가운데가 한 90도까지 올라가요. 열이. 근데 이 90도에 1시간을 딱 스테이하면 배터리가 죽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열이 나면 스파크 탁 튀면 폭발하죠. 그죠?
이게 폭탄을 밑에 잠그고 다니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의 폭발력은 수류탄 하나랑 맞먹어요. 근데 요게 몇 개 깔려 있냐면 4,000개 깔려 있어요. 테슬라에 밑에. 그죠? 터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가운데를 관통해서 자동차에 냉각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배터리에 냉각수를 흘리자, 가운데에. 그러면 절대 45도 이상을 안 넘어간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구멍 하나가 얼마짜리가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요새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일 죽으면 뭐를 제일 후회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돈을 벌게 된 거는 사실 제 힘보다는 세상이 저를 도와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돌려주는 방법이 뭘까? 기부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카이트 창업가 재단이고, 카이트는 말 그대로 연이잖아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 창업가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주면 실패 확률을 줄인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연주를 놔야죠. 혼자 스스로 날아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카이트의 비전은 기술 창업 생태계의 발원터가 되겠다는 거고요. 10년 동안 100개의 연을 날려보자. 그리고 예비 창업가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트를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쭉 풀어서 우리말로 키워주고 이어주고 띄워주고, 이제 애움이라는 말이 좀 낯설 텐데, 애움은 선순환적으로 자기 생태계에 보답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순 우리말로 애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젤 투자협회에서 주관하시는 글로벌 시장형 창업 사업화 R&D 사업자가 됐고요. 뭐 당연히 사람, 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재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창업가들의 생각, 도구, 이게 이제 사업체 또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망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의 끝이 내 손가락 끝에 있을까? 내 망치 끝에 내가 준 망치 끝에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작년에 이제 답을 달아준 게 망치 끝에 있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망치 끝에 5년 후의 미래를 달아놓고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 삼성을 때려부시려고 또는 팔아먹으려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 끝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가 요거 밑에 하나가 더 있고요. 10개를 투자를 했고, CO 플랫폼은 열화상하고 실화상을 합성을 해서 실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알람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오브 띵스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틴이라는 회사는 우리 그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의 그 알맹이 사이즈 하나가 TiO2 사이즈가 20에서 30나노거든요. 우리 땀구멍이 이영애처럼 백옥 같은 도자기 피부가 20마이크론이에요. 1000배예요, 1000배. 이 방에 모기 한 마리 정도 사이즈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서 재수 없으면 이게 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진주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목걸이처럼 나노 입자를 동글동글하게 다 묶어서 나노의 효과는 그대로 두고 못 들어가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이 집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틴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리브스메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일회용 수술 도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이런 툴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노보믹스 메디텍은 그 연세대 의대 교수님 3분이 창업한 회사고,
뭐냐 하면 위암 수술을 받으면 우리 항암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생존율이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전자를 파악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열심히 그 암세포 수를 늘려서 이제 신뢰도를 올리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 초기는 항암 수술을 안 받잖아요. 위암 2기, 3기에도 초기처럼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크레스프리라는 회사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 사물 인터넷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선풍기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달아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돌게 해라. 또 뭐 제습기를 달아서 습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제습기를 틀어라.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장난감에도 달 수 있고 예술 작품에도 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오비일랩은 우리가 그 뇌 영상을 찍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CT하고 MRI, 그죠? 근데 MRI는 CT도 그렇고 MRI도 굉장히 큰 기계에다 사람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이제 영상을 얻는데 그 뇌졸중 환자나 치매 환자 경우에는 데일리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날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고 약을 먹은 게 어떻게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헬멧처럼 그냥 쓰고 있으면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아이폰에 자기 뇌 영상이 찍힙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이 사람 뇌 영상이 찍히고 가면 저 사람 뇌 영상이 찍혀서 그래서 이제 뇌졸중 전문 병동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기계고요. 기계의 단가도 기존 CT나 fMRI보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게 개인 서비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예,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는 세 채널이 있는 게 외국 제품이고요. 이분들이 만든 거는 없구나. 지금 현재 28채널, 앞으로 42채널을 만들면 fMRI만큼, MRI만큼의 레졸루션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포터블로.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셀텍이라는 회사는 배터리가 EV나 ESS 시스템이 다 되면 양극, 음극 다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분리막이에요, 분리막. 왜냐하면 전기차에는 반드시 건식 분리막이라는 것만 써야 되는데 건식 분리막은 전 세계 유아 독존이거든요. 한 업체만 만들어요. 근데 이 업체가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를 10억 규모로 투자를 했었고요. 프리밸류로. 지금 현재 이 업체의 가치는 한 100억 정도, 이제 2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는 이제 우리 톡 메신저 서비스 하잖아요. 그 메신저 서비스를 메시지를 서로 보내면서 게임 비슷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똥파리 막 날라다니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었고요. 온오프믹스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엘리시스는 이제 이 버추얼 컴퍼니인데요. 제가 앉아서 미래 회사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빌딩 짓고 사업을 할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지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꼭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모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 하다가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면 꺼내놓고 그걸 엑세큐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거나 그래서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거 재밌다 그러면 그 만든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깃발 꽂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회사가 앞으로 재밌어지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지금 두 번째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가 나갔고요. 두 번째 회사가 나가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한민국이 더 점점 발전하는 그 이유가 동력이 되려면 이런 기술들의 출구가 다양하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벤처가 살려면 출구 전략이 명확해야 되고 그 출구 전략은 지금의 IPO 시장만으로는 택도 없다.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게 제가 팔아보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기술 파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 IPO 하면 창업자들 다 락업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이 솔리드 정준 사장님이 회사 3개를 만들어서 2개를 IPO 하셨는데 단 한 주도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를 늘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돼서 사회가 쭉 이렇게 선순환이 큰 휠로 돌아가지 않으면 발전하는데 제약이 있겠다. 이게 되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 디스플레이의 그 임원으로 2년 락업 기간을 지내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실이 그 퍼스티어 이렇게 서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환상적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미 글로벌 기업의 상당 부분 하청 기업이 돼 있어요. 그죠? 애플이나 구글의 하청 업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거는 이분들이 아까 다윗과 골리앗처럼 굉장히 느려요. 느린 이유는 한 걸음 뛰더라도 크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걸음은 아예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들이 그런 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하면 벤처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투자한 다음에 빨리 회수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좋은 또 건강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새로 융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